말 한마디로 인생이 받없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개의 말을 듣고 또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그중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지만 때로는 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회사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윗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씩 승진하는데 그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던 그는 이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건물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분이 있었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표정이 밝아졌고 일하는 자세도 변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그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느낀 동료들과 상사들도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 후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지금은 부장까지 올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때 그 청소아 주머니의 말씀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에 지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에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자신만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필요한 것들만 주고받을 뿐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인사만 하고 각자 바쁜 일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침실도 따로 쓰기 시작한 지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심한 감기에 걸려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이 높아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먼저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아내가 소파에 누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끌어당기며 추워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던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아픈데 나 혼자 나가려고 했네. 오늘 회사에 연락해서 반차 내고 당신 병원에 데려다 줄게.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줄게. 그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남편의 따뜻함을 오랜만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남편은 정말로 회사에 연락해서 반차를 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약국에서 약도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직접 죽을 끓여주면서 계속 곁에 있어줬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결혼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돌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열이 내리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다시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상들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도 더욱 깊은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그 한마디가 자신들의 결혼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진 그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민폐만 끼친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변에 어른들이 많았지만 모두들 바쁘게 지나쳐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괜찮니? 어디가 다쳤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무릎에 난 상처를 닦아주면서 괜찮다고 달래줬습니다. 그때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꿈을 포기하려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림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고 지금은 유명한 화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감을 잃고 있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서 항상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어 늘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온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특별히 크구나. 어제 청소 시간에 다른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선생님은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자신에게도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도우며 인기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있던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님이 정해준 전공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일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그의 고민을 들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는 문제와 같아요. 중요한 건 남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거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로 전과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독에 시달리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혼자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 마트가 더 정겨워지는 것 같아요. 항상 밝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존감이 낮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항상 뒤로 숨어 있으려고 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너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자료 정말 훌륭해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남들 못지않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고 지금은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화를 조절하지 못해 고민이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실수를 하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아이를 크게 혼낸 후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만 화내요?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참으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아이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취업이 안 되어 좌절하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힘들다고 여기며 모든 걸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분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맙다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당신 같은 분을 만나니까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11번째는 완벽주의 때문에 고통받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항상 1등만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몸까지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선생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는 것도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실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2번째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고 특히 특정 지역 출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태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던 지역 출신 후배가 자신을 위해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그 후배는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면서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요.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13번째는 돈에만 집착하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돈벌이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놀고 싶어 해도 항상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새 아이를 지키고 있는데 아이가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프니까 아빠가 옆에 있어줘서 좋아요. 평소에는 아빠가 바빠서 같이 있을 수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14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던 한 내성적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했고 회식이나 모임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신입사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때 신입사원이 고맙다며 환한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15번째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배신으로 인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딱딱한 표정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가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법인데 나쁜 일만 기억하면서 살면 아까운 인생이 낭비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만 매여 현재를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6번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만 추구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음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버스킹을 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그 청년은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 할아버지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참 좋은 노래네요. 당신이 음악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돈은 적게 벌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당신이 부러워요. 그 말을 들은 직장인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안정만 추구하며 정작 좋아하는 것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음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싱어송라이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7번째는 공부를 포기하고 방황하던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자신은 공부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기만 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잔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하신 젊은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도 있어. 너만의 방법을 찾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도 많이 올랐고 원하던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8번째는 건강을 잃고 절망하던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한 지 15년이 됐는데요. 당신처럼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은 대부분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환자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그 간병인 아주머니의 말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9번째는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던 한 이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소통이 잘 안 되어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가 고향 떠나 먼 곳까지 와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차갑지는 않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20번째는 외모 콤플렉스로 자신감을 잃었던 한 10대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싫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뒤쪽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발표나 토론은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자화상을 그리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재미있게 그리는데 그녀만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미술 선생님께서 그녀의 그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림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 외모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마음의 아름다움이야. 너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자신의 장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밝아졌고 지금은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